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내일 구름 많겠고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29도로 오늘보다 높아 다소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동해안에서도 처음으로 적조로 인해 양식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고밀도의 적조가 양식장에 몰려있는 연안으로 밀려들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적조경보가 내려진 포항의 한 양식장. 몸길이 1m, 무게 10kg에 가까운 방어가 죽은 채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겨울에 출하하려고 기르던 2,500마리로 시가 1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고밀도의 적조가 순식간에 덮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건데 건져내려 해도 수심이 깊어 해병대 잠수부까지 동원했습니다. 물은 차단은 했지만은 틈새 들어오는 거하고 좀 늦은 그 감에서 이제 밀려오고 차단해도 파도와 같이 동반해가 오니까 감당이 안 됐어요. 바로 옆 양식장에서도 적조가 유입돼 어린 넙치 3,000마리가 떼죽음했습니다. 남해안에 이어 동해안에서도 처음으로 적조 피해가 잇따르자 양식어민들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은 포항과 경주에 적조경보가, 영덕과 울진에는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적조가 수시로 양식장이 있는 연안으로 밀려들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적조 생물이 유입돼 있을 때는 반수해서 화르차를 이용해서 해수 공급이 바로 지원되고 그에 따른 액화산소 공급이라든지 이것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틀 전 포항 앞바다에서 우럭 6만 마리가 폐사한 것도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 적조 생물의 영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적조가 비가 오는 중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되고 있어 양식어민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포항과 경주에는 적조경보가, 영덕과 울진에는 적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이며 적조 생물이 물고기가 폐사할 수 있는 밀리리터당 1,000에서 8,000개체까지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울진군 후포와 근남면 해역에는 3,000개체가 넘는 고밀도 적조띠가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산과학원은 경북 동해안에는 현재 동풍이 불면서 먼바다의 적조띠가 연안으로 밀려들고 있다며 양식어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적조와 태풍 등에 따른 수산업 재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률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양식장 9,200여 곳 가운데 태풍과 적조 등에 대비해 재해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2,800여 곳에 그쳐 가입률이 30.6%에 불과했습니다. 수산물 재해보험은 넙치와 전복, 조피볼락 등 19종의 양식 어패류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고 실거래가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 이상을 지원해 어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10에서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는 실크로드 경주 2015가 오늘 경주 엑스포 공원에서 개막해 59일간 펼쳐집니다. 개막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관용 도지사, 외교사절 등 1,8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하나의 길, 하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개막 축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실크로드 2015는 문명의 만남과 황금의 나라 신라, 어울림마당 등 3개의 주제로 행사가 펼쳐지며 12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세계 47개국 만여 명이 참가해 공연과 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의 향연을 펼치며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새로운 비전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개막한 실크로드 경주 2015 기간에 하루 최대 3만여 명이 몰릴 것에 대비해 교통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주 시내버스를 하루 150회로 기존보다 20회 늘려 운행하고 경주시 T투어 버스 4개 노선 10대를 엑스포 행사장과 연계해서 운행합니다. 또 엑스포 주차장을 포함해 인근 호텔과 컨벤션 센터 등에 모두 4,00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곳곳에 교통 안내 요원을 배치합니다.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가 오는 11월 완공되는 등 지질자원센터 분원이 점차 조직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포항시 흥해읍 성곡리에 있는 분원에 지난 7월 15명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11월 연구센터를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포항석유해저시료센터와 지질신소재 연구개발센터 등을 준공해 4센터 구실 규모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하고 포항 분원의 조기 정착과 상호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영덕군협의회가 회계 처리와 관련한 문제로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수 회원들은 전직 임원들이 장기간 연임하면서 회계 처리에 의혹이 있다며 지역신문 광고와 현수막을 게재했고 해당 임원들은 근거 없는 흠집내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문제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고 영덕군은 협의회가 분란에 휩싸이자 올해 3천여만 원의 보조금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포항시 구룡포읍 석병리 앞 500m 해상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던 해녀 72살 신모 씨가 어망줄에 다리가 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심 씨는 다른 해녀 4명과 함께 배를 타고 오전 9시 20분쯤 바다에 들어갔으나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수색 작업을 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북한의 포격과 관련해 경상북도는 오늘 간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시군에 복무 기강 확립 긴급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행정부지사를 총괄반장으로 위기 대응 상황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부단체장은 유선상 비상 대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무단 이석 금지와 점심시간 엄수 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분석한 6월 경북 동해안 금융기관의 수시는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여신은 증가세가 주춤했습니다. 수시는 지자체의 부가가치세 납부 자금과 포항가속기 연구소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등이 유입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여신은 일부 아파트 중도금 대출 상환과 안심전환 대출 채권의 주택금융공사 이관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고 일부 기업들의 대출 상환 등으로 기업 대출도 증가세가 주춤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실크로드 경주 행사를 기념해 지난달 20일부터 개최한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 특별전에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찾았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금동방가 사유상이 경주에서 처음 전시되고 구황동 석탑 출토 금제 열애 좌상 등 중요 문화재 9점이 전시돼 큰 관심을 모으면서 하루 평균 3,800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오는 9월과 10월 쯔쯔 가물시증이 유행할 것으로 보고 야외 작업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리플릿을 제작해 보급합니다. 풀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 유충을 통해 전염되는 쯔쯔 가물시증을 예방하려면 작업 때 긴 소매 옷을 입고 풀밭에 앉거나 눕지 말아야 하며 작업 이후 고열과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고용노동지청은 다음 달 노동 현장 감독 때 관련 예방 조치를 준수하는지 조사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 처분을 내리고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